네, 권연벌레 서식지는 대부분 그 가정집이라면 봉지에 싸져 있는 오래된 곡물이나 가루 제품, 이것들을 위주로 살펴본다면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베란다에 말리고 있었던 나물이나 야채 같은 것들이 방치해 둔 게 있다면 그곳에도 권연벌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해충헌터 모스헌터 2대1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권연벌레에 관한 가장 궁금한 것들 10가지를 뽑아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권연벌레 퇴치에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권연벌레가 사람을 물기도 하나요? 네, 사람을 물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사람의 각질을 깎는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게 많지 않다면 사람의 각질을 갉아 먹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갉아 먹다가 사람을 문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권연벌레에 물렸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주 드문 케이스겠죠. 권연벌레가 외부에서 내부로 침입도 하나요? 네, 권연벌레도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내부로 침입하는 그런 해충입니다. 침입하는 경로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창문 틈, 문 틈, 그리고 물건을 옆집이랑 왕래할 때도 붙어올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마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그 속에 권연벌레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경로가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는 그런 해충입니다. 집에 아기와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권연벌레 퇴치에 살충제를 사용해도 될까요? 살충제를 사용하기 전에 권연벌레 그 서식지를 최대한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최대한 노력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서식지를 완벽하게 제거를 했는데도 권연벌레가 보인다고 하면 그 일부 서식지를 떠나서 돌아다니는 개체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개체를 찾아서 직접 분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개체에만 뿌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국소적으로 딱 고기만 뿌려서 그 개체만 죽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한 마리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잡으시면 됩니다. 살충제를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으나 사용하게 된다면 이렇게 아주 국소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연벌레가 많은데 서식지를 못 찾겠습니다. 어떻게 찾나요? 네, 권연벌레 서식지는 대부분 그 가정집이라면 봉지에 싸져 있는 오래된 곡물이나 가루 제품, 이것들을 위주로 살펴본다면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베란다에 말리고 있었던 나물이나 야채 같은 것들이 방치해 둔 게 있다면 그곳에도 권연벌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권연벌레는 비닐봉지를 뚫고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비닐봉지에 싸져 있는 곡물 제품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연벌레는 왜 권연벌레로 이름을 지었나요? 예전에 담배잎 벌레라고도 불렸거든요. 권연벌레가. 그 이유는 담배잎을 말릴 때 굉장히 많이 서식을 하고 발생을 합니다. 담배잎만으로 돌돌 말아서 만든 담배를 씨가라고 하잖아요. 그 씨가를 우리나라 말로 권련 담배라고 합니다. 그 권련 담배에 많이 생기는 해충이라고 해서 권련벌레, 지금은 이제 우리말로 권연벌레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집에 권연벌레를 방치하면 권연침벌이 생겨서 난리 난다는데 사실인가요? 권연침벌, 그러니까 침개미라고 하는데요. 이 침개미가 권연벌레의 애벌레를 숙주를 삼아 성장을 합니다. 권연벌레를 오래 방치해 두게 되면 침개미가 권연벌레를 찾아오게 됩니다. 권연벌레가 보이셨다면 곧바로 퇴치를 해야 됩니다. 침개미는 굉장히 괴상한 특성이 있는데요. 일단 따뜻한 곳으로 모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사는 곳은 권연벌레 서식지에 살겠지만 침개미가 주로 벽을 타고 올라가서 형광등 같은 조명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 주변에 모여 있다가도 또 퍼졌다가도 또 다른 조명으로 또 가서 들러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사람의 어깨나 머리 등에 낙하를 해서 떨어져서 붙게 됩니다. 가장 먼저 무는 데가 사람 목덜미, 그리고 어깨, 팔, 이렇게 위주로 물게 되는데요. 처음에 물리면 500원짜리 동전만큼 붓고 굉장히 따갑고 나중에는 가렵고 또 아파옵니다. 통증이 막 오기 시작해요. 그 상태를 오래 가면 2개월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괴로운
그런 해충입니다. 집에 권연벌레가 많은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네, 일단 그 권연벌레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많다는 얘기고요. 집 안에 권연벌레가 많은 수가 있다면 서식지가 있다는 건데요. 그 서식지는 말라있는 채소나 오래된 곡물, 그리고 한약재, 동물성 사료 뭐 이런 것들에서 주로 서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이 오랫동안 순환되지 않고 방치가 되어 있다면 충분히 서식지를 제공해 주는 상태일 겁니다. ULV라고 하는 초미립자 살포기를 쓰면 집안 구석구석에 살충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쓰지 않아야 되고요. 이 제품, 그러니까 이 초미립자 살포기를 쓰시면 이 약재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이 다 들어가거든요. 모든 틈새에. 비닐로 이렇게 잘 보양을 해놓다 하더라도 그 틈새를 삐집고 약재가 들어갈 정도로 매우 입자가 작습니다. 안개를 뿜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에 뿌리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창고나 이런 공간에다가 뿌려서 방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ULV를 뿌리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습니다. 권연벌레는 어떻게 퇴치하나요? 권연벌레의 서식지를 찾아서 없애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권연벌레 서식지에서 나와서 돌아다니는 개체를 직접 분사해서 없애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권연벌레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 권연벌레가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틈을 차단하거나 보완해주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권연벌레가 가장 좋아하는 말라있는 채소, 곡물, 한약재, 건어물이나 동물성 사료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락앤락이나 페트병에 따로 보관하시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권연벌레는 일반적인 비닐은 그냥 갉아서 구멍을 내서 뚫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닐에 보관된 처음에 구입할 때는 비닐로 구입을 해 오시더라도 이것을 따로 페트병이나 락앤락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냉동 보관하셔도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권연벌레 퇴치에 관련해서 가장 궁금한 것들 10가지를 뽑아서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권연벌레뿐 아니라 다른 벌레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